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 허리띠를 바짝 조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 예산안 총 지출이 올해보다 2.8%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2024년 예산안 내용 이희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진 기자. 네, 기획재정부입니다. 네, 내년 정부 총 지출 규모가 657조 원 정도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올해보다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656조 9천억인데 올해 638조 7천억 대비 증가액이 18조 2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예. 올해 총 지출이 본 예산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30조 늘었는데 내년 증가폭은 이보다 15조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2.8%입니다. 나라 재정 통계가 2005년에 정비됐는데요.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9%보다도 0.1%포인트 낮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네, 지출 액수를 이렇게 바짝 조인 건 쉽게 말하면 쓸 돈이 부족해서인가요? 그렇습니다. 경기 부진 장기화로 정부 재정의 근간인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국세 수입이 정부 예산보다 40조 원 이상 덜 들어오는 역대급 세수 펑크, 즉 결손이 확 실시되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 세수 여건도 암담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367조 4천억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 400조 5천억, 물론 이거보다 훨씬 40조 이상 덜 들어오겠죠. 예. 어쨌든 올해 예산보다 33조 1천억 원이나 적은 액수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국세 수입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네네. 네, 반대로 정부가 과감히 지출을 좀 늘려서 이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일반 가정이면 수입이 줄면 씀씀이를 줄이는 게 마땅하겠죠. 하지만 정부가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에도 오히려 지출을 늘려서 경기 반등을 꾀하는 사례는 나라 안팎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른바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강력한 지출 억제였습니다. 수입이 주는데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면 나라빚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내년 지출 증가율을 2.8%로 했을 때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3.9%가 됩니다. 이건 정부가 현재 강력하게 추진 중인 재정 준칙의 그 3% 상한을 넘게 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 지출 증가율을 0%, 그러니까 올해보다 전혀 올리지 않고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정부 역할을 포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최선의 균형점을 찾은 결과가 내년 지출 증가율 2.8%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뜰하게 쓰는 건 좋은데요. 이렇게 지출을 줄이면 당장 이제 뭐 복지 영역이나 민생과 직결된 정책이 좀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강조한 게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입니다. 지출을 많이 늘리지 못하는 대신에 예. 기존에 있던 지출 중에 좀 불효불급한 부분을 많이 줄이겠다는 건데요. 네네. 정부는 그 모든 그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과 효과가 없는 산업은 단호하게 폐지 또는 예산을 삭감해서 23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력한 지출 억제에도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는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추경호 부총리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민생과 밀접한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지출 증가율은 7.5%로 총 지출 증가율 2.8%보다 훨씬 높게 잡았습니다. 네. 정부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만 보면 증가율이 8.7%로 총 지출 증가율의 3배를 넘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럼 민생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이 네. 전체 정부 지출은 줄어들지만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꽤 많이 오른다고요. 네, 이미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대로 생계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아주 큰 폭으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내년 예산안에 생계급여 관련 예산만 1조 5천억 넘게 증액됐는데 4인 가구 기준
83만 4천 원으로 올해보다 생계급여가 21만 3천 원 오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에 인상된 생계급여 총액이 19만 6천 원이었는데 내년 한 해 인상폭이 이보다 훨씬 큽니다. 네. 또 기초수급자 가구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 통장 가입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디딤씨앗 통장은 아동이 부모나 후원자 도움으로 월 5만 원을 적립하면 그 2배인 10만 원을 국가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생계급여와 의료수급 가구 아동만 가입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가구 아동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네네. 또 지금은 12살 미만은 가입이 불가능한데 앞으로 출생 시부터 가입할 수 있게 돼서 지원 아동이 기존 5만 명에서 18만여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대상이 크게 늘어나네요. 자, 네네. 그리고 유급 육아휴직 기간도 연장이 된다고요? 네, 지금은 1년인데 내년 하반기부터 1년 6개월로 6개월이 더 늘어납니다. 네. 다만 정부는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3개월 맞돌봄을 연장 허용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연장된 1년 6개월간 엄마만 자녀를 돌보는 이른바 독박 육아와 그에 따른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 아빠도 최소한 석 달은 육아휴직을 쓰라는 겁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이 저출생 대응 방안 중 하나인데 관련해서 정부는 공공주택 등 분양 시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출산 장려 정책인데요. 기존 신혼 특공이나 청년 특공처럼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 물량이 우선 배정됩니다. 국토부는 공공 분양 3만 호와 민간 분양 1만 호, 공공 임대 3만 호 등 연간 7만 호 수준을 신생아 출산 가구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내년 예산안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희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